그럼 이번 시간에는 4.2 피부 그리고 모발의 생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부 미용사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다라면 저 또한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뭐 문제성 피부랄지 그런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양한 관리 방법이랄지 응용 관리 방법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강의하는 개념은 조금은 다르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자격 시험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 방법이라는 건 A라는 방법이 오를 수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오를 수도 있고 C라는 방법 또한 오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저만의 주관적인 관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 명확한 내용 위주로 정말 시험용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피부라는 것이 첫 번째 표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표피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표피의 경우는 체중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 내부를 뭐 하고 있습니까? 보호하는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가장 많은 성분은 뭐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연령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수분이 약 70%로 가장 많고 그리고 나서 단백질이 있고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라는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라는 것이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피부 아래쪽에 있는 피하 지방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진피 있겠고요. 표피 있겠고요.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들은요. 뒤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교육 방식이에요. 네. 이 표피를 배울 때 표피가 5개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표피라는 거 여기까지가요. 진짜 두께가 되게 얇아요. A4지 한 장 정도의 두께, 우리 앞면 얼굴을 대상으로 하면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구조로서 만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은 유치할 수 있겠지만 대신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면서 조금 유치한 내용 나올 때 어떻습니까? 그게 차라리 재밌고 아니 재미보다도 암기하기가 쉬웠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표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층 이름을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기저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피에서 가장 바닥에 있다는 얘기고 한자로 바닥을 기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저층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까맣게 좀 더 까맣게 표현되는 개념이 멜라노사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회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개념을 이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케라티노사이트부터 얘기할게요. 원어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 다룰 국어로 바꿨을 때는요. 얘네가 각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는 각질을 낳아주는 세포니까 간혹 어미모자를 써가지고 각질 모세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세포, 각질 모세포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까만색의 어떤 멜라닌을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이 바로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우리가 원어로 읽기도 하는데 그럼 얘네들을 역시 국문으로 바꾼다면 멜라닌 형성세포가 될 테고요. 멜라닌 모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형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삶의 비유에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 기저층이라는 것은 각질을 낳아주고 멜라닌을 낳아주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 자, 엄마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가끔 드라마를 보면 뭐 2명, 3명의 집안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층은 한 명이구나, 한 장이구나, 단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엄마인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각질 형성세포라는 엄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여자가 아니라 엄마가 해야 되는 가장 숭고한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녀를 출산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엄마들을 바로 이 각질 형성세포 같은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 엄마를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바로 미스터 모세혈관님이 바로
아빠의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낳아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세혈관으로부터는요. 정자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받게 됩니다. 그 영양소를 받은 바로 각질 형성 세포라는 놈이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자녀들을 출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 이렇게 출산해주고 이 엄마 출산해주고 이 엄마 출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산을 해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국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할까요? 왜 이름이 유국증이 되는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가시 모양의 극돌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무슨 층이라고도 얘기하냐면 가시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 시험에는 가시층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국층이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이런 가시 모양의 극돌기가 있는 층이다 해서 유국층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유국층과 가시층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럼 제가 기저층을 엄마에 비유했다면 유국층은 어디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제 엄마 곁을 떠나온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엄마 곁을 정식으로 떠나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유치원 갈 때 또는 초등학교 갈 때 이런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뭐 소년기, 학동기, 학령기, 아동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름이 유국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네들을 유년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유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그림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뭐예요?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핵입니다. 근데 유국층에도 점이 적혀 있죠. 그래서 핵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점점 올라갈수록 어떨까요? 아이들의 세월이 흐르면 점점 덩치가 커지는 것처럼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 세포들이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성장할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핵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모두할 수 있습니까? 분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엄마 딱 떠날 때, 좀 더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단지 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소풍을 갈 때라고 생각해 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근데 엄마가 뭐 싸고 있어요? 그쵸? 김밥 싸고 있잖아요. 왜? 내 새끼 나가서 배고프지 말라고 김밥을 싸주시는데 보통 엄마는 어떻게 싸주시는 거냐면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벌어오신 그 생활비를 받아서 그 생활비로 김밥재료 사가지고 그걸로 김밥 싸서 여러분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처럼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양소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국중 때는요. 영양소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초등학교 때는 김밥만 싸주는 게 아니죠. 내 새끼 김밥 먹다가 목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줍니까? 물도 싸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혈액에 가장 많은 성분이 혈장이라고 해서 혈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물 성분이다 보니까 혈액에서 받은 혈장, 물 성분도 쌓아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받게 되냐면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수분량인 70% 정도를 받게 된다.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수분이 많아지니까 8, 90%, 나이가 많아지면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6,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뭐 5, 60%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서 항상 약 또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 갔다고 생각해봐요. 자, 9시까지 서울대공원으로 오세요. 출석 부른다니까 가죠. 근데 9시에 딱 출석 부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PC방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한테, 어떤 사람은 도서관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집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치밀하게 놉니다. 끝까지 손잡고 장기자랑하고 수건 돌리기 하고 맞아요. 저 아재예요. 아재. 라떼는 말이야. 수건 좀 돌리기도 했거든. 수건 돌리기가 뭔지 아나? 네. 자, 좀 편하게 가볼게요. 피부 파트는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 모양의 극돌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밀한 조직이고요. 자, 또한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각질층까지도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각질층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아무래도 어렸을 때 건강해야지 나이가 든 각질층에서도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서 엄청나게 영양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표피에 있어서 이런 영양분을 관장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다? 유국증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이가 50대면 인생의 속도가 시속 50km래. 40대면 시속 40km고. 그쵸? 느끼시나요? 네. 시속 50km네요. 빠르네요, 정말. 자,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요. 정말 하루하루는 빨리 갔는데 나 빨리 나이 먹고 싶은데 성인 되고 싶은데 그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는 빨리 갔지만 1년 1년은 늦게 가지 않겠습니까? 왜? 뒤에 그림으로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지만요. 되게 두꺼워요. 유국증이 정말 두꺼워요. 세월 가는 걸 느끼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피 중에 유국증이 가장 두꺼운 층을 띠고 있겠고요.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이 뭐냐면 젊을수록 유국증은 두껍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영양소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유국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가 5층짜리가 있고 10층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층보다는 10층에서 더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영양분의 저장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국증이 높아져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국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젊을수록 유국증이 두껍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유년기에 해당하는 유국증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립층인데 자, 과립층은 제가 인생에 있어서는 성년기에 비교를 하는데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니가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셨던 거죠. 왜?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인간의 훌륭한 사람은 다양할 겁니다. 국회의원일까요? 아니면 교수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받는 것?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다양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도요, 많은 영양소를 주고 많은 수분을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왜? 훌륭한 각질이더라고. 그럼 어떤 각질이 훌륭한 각질이냐? 훌륭한 각질이라는 것은요, 바로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 무슨 작용? 보호작용을 잘하는 각질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각질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외부의 기계적인 또는 물리적인 충격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이 피부라는 것이 과립층, 성년기에서 막아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 생명체라면은요, 누가 내 동생들, 지금 이 전자치파리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유국증. 제가 이제 과립층 성년이 된 거예요. 누가 막 돌을 던지면 제가 대신 막아줄 수 있잖아요. 막 막아주다 이마에 피가 나든 아니면 코가 깨지든 막 막아줄 수 있잖아요. 왜? 내 살아가는 동생들이니까. 근데 이 자식 봐라. 그러더니 앞에서 갑자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어때요?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빵 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명체이다 보니까 동생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불화살이 날아오는 동시에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때요? 반사적으로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내 동생들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보호막은 뭐냐면요,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림이 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점이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핵이 없어져요. 나를 무생명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동그랬었는데 모양이 납작해지고 있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거에 일요일마다 목욕탕 가시면은요, 온탕에서 한 10분 몸을 불립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뭐가 벗겨집니까? 네, 바로 국습발이 벗겨지는 것이죠. 각질이라는 국습발이. 각질이 그렇게 제거가 되면은요, 피부는 깨끗해졌다기보다는요, 피부의 보호작용이 약해진다. 즉, 피부 장벽 구조가 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피부 표면으로 갈수록 단단해져야지 보호를 하는데 오히려 물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모든 피부 조직이 수분을 70%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은 70이어도 나갈수록 딱딱해져야 되기 때문에 수분량을 줄여준다. 그래서 수분이 과립층에서부터는 약 30%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풍선에 공기를 가득 넣으면 풍선이 동그래지겠지만 풍선에서 공기를 빼면은요, 풍선이 납작 또는 쭈글거릴 수 있는 그런 개념처럼 모양이 점점 납작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핵을 없애고요, 수분을 줄여줌으로써 무슨 작용이 시작이 된다? 보호작용이 이 과립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물리적 충격에 대해선 과립층에서부터 이렇게 핵을 없애고 수분을 줄여줌으로써 보호가 시작되는데
자외선에 대한 보호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립층에서는요. 이 과립층에서 이제 나중에 나올 멜라닌이라는 것을 분해를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바로 인종안의 스킨 컬러. 흑인은 흑인답게, 황인은 황인답게, 백인은 백인답게 멜라닌을 분해하는 과정으로서 피부색이 결정되는 곳. 거기가 바로 과립층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실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투명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투명층. 근데 이 내용은 일단 뒤에 이론 파트에서만 얘기하고 여기서 잠깐 생략을 할게요. 왜? 투명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층은 일단 생략을 하고 안면 피부 위주로 간다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질층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삶의 노년기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각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매일매일 어떻다? 탈락이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만들어져서 탈락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약 28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28일을 각질 세포주기 또는 피부 세포주기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비유할 수 있는 각질층은요. 보세요. 올라갈수록 점점 납작해지죠. 그 얘기 뭐냐면 수분 함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분을 자꾸 더 잃어버림으로써 자꾸 딱딱해지려고 하는 거죠. 어디로?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래서 각질층 상단에서는 수분이 약 10%, 각질층 하단은 바로 붙어있는 과립층과 인접해서 수분이 약 30%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다시 각질층 상단에 10% 정도의 수분이 유지가 됐었을 때 우리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고 보일 수 있다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텐데 이제 이게 인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각질이 인종에 따라서 보통 흑인 같은 경우가 한 14장 정도, 백인 같은 경우가 20장 정도고 우리 황인은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탈락이 돼야 되는데 가끔 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 쌓인 각질들, 이건 저는 노화각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28일 만에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20일 만에 탈락을 하면은요. 우리는 약 30%대의 수분이 있는 각질을 보고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냐면 각질이 너무 약해졌다 보니까 예민한 피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일이 아니라 한 뭐 60일 동안 머무르다 60일 만에 각질이 탈락이 되면 그건 보호작용이 잘 되니까 더 좋은 피부냐?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요. 자 보자고요. 수분이 7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이고요. 30이고 10이었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노화각질까지 올라가게 되면 10% 미만의 수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고 이런 각질층을 보게 되면 피부가 거칠게 느껴지고 거칠게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상각질층뿐만 아니라 이런 노화각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역시 멜라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내 피부는 투명해 보이는 피부가 아니라 투박한 피부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28일 만에 탈락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라면 빠른 각질의 탈락을 막아줘야 될 테고 내가 노화 피부라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각질의 탈락을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피부 관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동화처럼 나름 유치하지만 유치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머릿속에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잡힐 수 있는 피부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논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층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피의 가장 바닥이라고 얘기했었던 기저층입니다. 보시면은요 이 아래쪽이 진피다 보니까 진피와 이렇게 물결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피와 경계를 이루는데 물결 모양이고요. 엄마는 몇 명? 한 명 단층이었고요. 그리고 핵이 살아서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재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기저층이 만약 상처를 입게 되면은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작용이 안 돼서 사람은 잘못하면 미생물에 감염되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바로 이 각질이라는 케라틴 이걸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또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그걸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로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각질 형성 세포와 그다음에 멜라닌 형성 세포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밑에 이제 기저세포막이라고 해서 자 어디냐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기저세포막이라고 해가지고 기저층에 하나의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표피와 진피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피부 속으로 너무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물질의 이동을 통제하는 그런 특별한 막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유국층. 자, 다른 말로는 가시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표피에서 어때요? 다시 한번 보니까 가장 두껍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표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터운 층이고요. 역시 유국층에서도 핵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의 혈액순환과 영양공급이 관여하는 그런 물질 대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왜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립층에서부터 핵이 죽어나가니까 그때는 이런 물질 대사 할 수가 없겠죠. 오직 보호작용만 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과립층 뭐 조금 한 2개, 5개 정도의 층으로서 이름이 왜 과립층이냐면요. 케라토 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들보다 보면 가끔가다 케라토 하이알린 레이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라토 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유일하게 보이고요. 핵이 죽죠. 수분을 잃어버리죠. 그런 각질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층으로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각질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호작용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보호작용이 시작.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보호를 하는 놈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이 수분저지막이에요. 영어로 얘기했을 땐 레인 방어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레인 멤브런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얘네가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요. 게다가 뭐합니까? 자,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안에 우리가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왜? 이름이 대놓고 수분 저지막이잖아요. 대놓고 수분 저지막. 그리고 또 외부에서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것도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도 해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데 세 번째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과잉한 수분의 침투도 막아주죠. 과잉 수분 침투도 막아주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뭐다? 수분 저지막이고 이 수분 저지막은 어디에 있다? 과립층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분 저지막은 또 다른 보호작용이 시작되는 개념으로서 자 보호작용 좀 더 학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부 장벽 구조라고 얘기하죠. 피부 장벽 구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립층 위에 이제 투명층이 있죠. 일단 과립층이 위에 있으면 핵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은 없고요. 주로 어디에 있다? 손 발바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발 보행이지만 과거 원시 시대 때 인간이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전 시대 때는 네 발로 보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신발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뭐 카펫이나 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뿌리, 나무뿌리 그러다 보니까 손 발바닥 네 발로 보행을 할 때 아무래도 많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호하려고 손 발바닥에만 있는 개념이 있고요. 엘라이딘이라고 얘기하는 반유동적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각질이 단백질이니까 얘네도 단백질일 수밖에 없겠죠. 수분 침투를 방어합니다. 수분 침투를 방어하고요. 윤기를 보호하는 결국은 보호작용을 해주는데 자 하나 더 얘기해 본다면 자외선 침투도 방어를 해서 우리가 흑인 같은 경우에도 손 발바닥은 비교적 하얀 편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각질층 가장 바깥쪽이에요. 자 인종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약 14에서 20장으로 각질 세포가 겹겹이 쌓인 생명력이 없는 죽은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피부니까 죽은 세포니까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 인체의 정말 가장 표면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호작용. 다시 말하면 피부 장벽 구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개념이고 멜라닌이 이 각질에 함유가 된 상태다 보니까 피부세포 주기 또는 각질세포 주기 아까 며칠이라고 얘기했어요. 28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탈락을 낼 때 각질만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멜라닌도 동시에 탈락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디클렌징을 하면서 각질을 제거해주면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각질뿐만 아니라 멜라닌이 동시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각질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각질들이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서로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이다 해서 사이간자, 한자로 사이간자를 써가지고요. 각질세포 간 지질 또는 세포간 지질 또는 그냥 지질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각질층에 존재하고 있는데 단어 알아두시면 좋겠죠? 주성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세라마이드다. 그래서 얘네도 각질 간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고요. 이 각질 사이로 유해한 물질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역시 피부 장벽 구조의 역할을 아울러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각질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각질세포간 지질이에요. 각질세포간 지질. 우리가 이제 벽돌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벽돌 쌓아두기만 하면은요, 발로 뻥 차면 무너지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사이에 뭘 발라놔요? 시멘트를 발라서 견고하게 접착시켜주고 그 틈으로 뭔가 유해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질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사이에 어때요? 우리는 시멘트를 바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질을 발라서 도움을 주는 역할. 이것들이 무엇이라고요? 각질세포간 지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